파트 B의 디덕터블 또한 내용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57불로 인상됐다는 점인데요. 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시기도 힘드실 것이고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모르고 계시는 것보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준비해봤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안녕하세요. 재정하는 남자 최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가올 2025년에 은퇴 플랜에 대한 정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은퇴하셨거나 은퇴하시지 않으셨지만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다가오는 2025년에 변경될 내용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오늘 영상 준비해봤으니 함께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메디케어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65세가 되시게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게 되고 신청하시게 되면 파트 A, B를 함께 신청하시게 되죠. 파트 D 또한 리콰이어이기 때문에 파트 D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보통 파트 C, 어드밴테이지 플랜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시게 되면 파트 D인 약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안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래서 파트 A는 보시는 것처럼 병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 입원, 전문 간호시설 치료, 호스피스 케어, 홈헬스 등을 커버해드리는 보험으로 정리가 되고요. 파트 B는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버받게 되는 내용으로는 의사, 주치의 선생님들 만날 때나 외래진료, 홈헬스, 의료장비, 예방서비스 등의 보험 커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D는 약보험으로 처방받으시는 약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던 파트 C,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하실 경우 민영보험 회사를 통해 이 모든 걸 보장받으실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파트 A와 B만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20%가 발생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민영보험 회사를 통해 파트 C를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 20%에 대해 많이 줄어드실 수 있고 아웃 오브 포켓 맥스로 대체가 되는 거죠. 또한 파트 A와 B에 대해 커버받지 못한 덴탈, 한방치료 등에 대해 커버리지도 넓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파트 C,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5년에는 어떠한 메디케어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처방약법으로 인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최대 2,000불로 줄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파트 D, 약보험 가지고 계시는 분과 또한 파트 C, 어드밴테이지 플랜의 약보험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약값을 나눠서 내시는 게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값을 캘린더 기준으로 1월에서 12월 사이에 나눠서 내실 수 있으신데 나눠서 낸다고 해서 매달 금액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약을 구입하셨고 플랜에 따라 연말이 되는 시점에는 약값을 처음보다 더 많이 내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드립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눠서 내는 금액인 것이지 이게 할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참고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 이전과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료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참고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멘탈 헬스와 웰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멘탈 헬스케어와 외래 환자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정신건강 카운셀러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웰니스 방문 중에 담당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건강위험평가서를 통해 환자의 사회적 필요사항을 이해하여 적절한 서비스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멘탈 헬스에는 우울증 및 불안 같은 상태를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심리치료나 상담, 그리고 전문 의사와 사회복지사분들로부터 위와 같은 환자들을 돕는 서비스가 제공됨을 참고드립니다. 또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메디케어에서 본인 납부 금액 20%가 있죠. 그 20%를 부담을 하시고 파트 B의 공제액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A에 대한 커버리지는 병원에서 받는 입원 환자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보장받게 됩니다. 자, 참고로 파트 B 말씀드렸던 공제액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공제액이 257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간병인 리소스에 대한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케어기버 서포트라고 되어 있죠. 자, 간병인 혜택을 더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분들 중에 집에 간병인을 돌보셔야 하는 분이 계실 때 간병을 도와주시는 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간병인으로서 역할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리소스를 드린다라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에 대한 교육, 리소스를 받으시기 위해선 똑같이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이 적용이 되고 20%에 대한 자가 부담금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좀 더 보니 간병인, 그러니까 가족이나 간병을 해주시는 친구분들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호스피스 제공자가 간병인을 위해 임시 간호 서비스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체국 서비스 건강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게 되며 우체국 직원들 중 은퇴자와 그들의 가족이 갖게 되는 플랜으로 기존의 FEHB를 사용하시지 않고 PSHB라는 플랜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 그리고 현재 FEHB 플랜을 사용하셨을 때에는 은퇴하신 분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내용과 같이 약보험도 커버받으시면서 이용하셨으나 PSHB 플랜으로 이전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변경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원격 진료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집에서 원격 진료를 보장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받으실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인데, 단 정신과 진료 및 위에 보이시는 자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으시며, 또한 다른 분들께서는 농촌 지역의 진료소나 의료시설에 계시게 된다면 이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이 발생하고 20%에 대한 자가 발생 부담금도 발생된다는 점 참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가올 2025년 1월부터 메디케어를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 그리고 앞으로 곧 메디케어를 사용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위의 내용에서 기본이 될 만한 내용을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이 내용을 토대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파트 B 보험료가 185불로 인상된다는 점, 그리고 파트 A의 디덕터블은 1676불로 인상되고 파트 B의 디덕터블 또한 내용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57불로 인상됐다는 점인데요. 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시기도 힘드실 것이고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모르고 계시는 것보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준비해봤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